시계를 계엄 이전으로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오모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장악하면서 사법부는 정치화의 길로 계속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의원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한 박모 판사는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유독 민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2년 넘게 혹은 3년 넘게 재판을 지연하면서 고무줄 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정치적 거래까지 하면서 탄생시켰지만 이번 계엄 이전까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민주당의 심부름센터 역할만 해왔습니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면서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럼 계엄 이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란죄 사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폐지한다고 명시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뜬금없이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망신만 샀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영장 전담 판사는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3주나 되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폐지한다는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폐지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이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처럼 55 경비단 관련자를 불러놓고 느닷없이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날인하라고 압박합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사실상 손목을 비틀어서 도장을 찍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놓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합니다. 단군 이래 이런 체포영장 집행은 없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객관적인 증거는 모두 확보된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할 준비는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체포에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이를 항의하던 한 시민은
공수처 앞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엿새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를 자축하는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공수처장,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새벽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됐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는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체포 구속 이후에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거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에 그토록 목을 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계엄 이후에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론 낼 수 있는 탄핵 사건들을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만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탄핵사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은 슬그머니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내란죄에서 죄자만 뺐다, 내란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지만 심리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답도 정해놓고 선고 날짜도 정해놓고 눈 감고 귀 닫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기피 신청 기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측 변론을 맡고 있는 김희수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구 변호사도 공감 소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김희수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이미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판사를 추천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미리 계획된 것이지 우연도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관 사무분단 사건 배당 이해규 제14조에 의하면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공정을 기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홈페이지를 보면 공감의 소속 구성원은 13명에 불과합니다. 그중 황필규 변호사는 20년 차로 공감 초창기부터 일했고 사실상 대표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의 근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적법 여부를 떠나서 공수처의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역시 적법 여부를 떠나서 법원의 영장 발부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법이 정치를 만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국가는 존립 기반을 상실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은 안녕합니까? 법은 권력자 앞에서 약해져서도 안 되지만 권력자의 등 뒤에서 야수로 변해서도 안 됩니다. 법이라는 강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야 합니다. 지금은 법이라는 강물이 강둑을 넘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항의하다 분신한 시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공수처장의 모습은 사법이 정치를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66명의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의 담장을 넘었고 법적으로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담장은 이미 허물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